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비가 며칠 동안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기온 차이도 되게 심하니까 감기들 미리 다들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태가 17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비트코인 지배력이 워낙 지금 강하니까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이 안 오른 것도 많고, 원화로 환산했을 땐 찔끔 오르긴 했지만 사토시 가격으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뉴스하고 종합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이 차트를 그린 사람들 같이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티스 중에 네임드인 사람 그리고 네임드 아닌 사람도 비슷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방 트렌드 라인, 지금 대각선으로 우하향하는 그 어떤 그 대각선 라인이 있는데, 이 터치하는 지점이 11,200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700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진폭을 약간 조정 장세가 있긴 한데 11,200달러까지 말하는 사람이 좀 많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홀링 웨지로 있은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명의 차트를 보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하긴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리한 장세가 있긴 하지만 진짜로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나는 거는, 날개를 펴는 어떤 그런 거는 2020년 1분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대규모적인 발표가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 어쨌건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72.60%까지 지금 찍어가지고 비트코인 지배력이 점점 더 급상승하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조시 라거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벡트거래소 오픈, 벡트거래소가 코앞에 이제 있기 때문에 기대심에 있는 호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이미 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이 2017년 7월 달에 비트코인 지배력이 72.60%까지 오른 적이 있었대요. 그때 이래로 처음으로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 지배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몇백 프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큰 범주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생태계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아마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쨌건 23일이 만약에 다가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급상승한다기보다 조금 지배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네임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립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좀 약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진하고 좀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11,2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201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계속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지만, 어쨌건 참고하시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트렌드 라인까지 가는데, 지금 보면은 상방선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걸 또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닷컴이죠. 로저버가 이제 생각나죠.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의 이제 그건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닷컴이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암호자산 거래소를 오픈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지금 지리한 장세에서 어느 정도 시세 반등이 없긴 하지만, 그거는 그 펀드를 움직이는 그들의 약간 행태가 약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신경도 안 써. 그냥 내버려둬. 보통 보면은. 그리고 지금 오미세고에서 운영하는 고이 익스체인지 거래소인가, 그거는 계속 샘플링 테스트를 지금까지 아직도 하는 것 같고, 여기 비트코인닷컴에서 앞으로 운영하려는
이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코인들을 지금 적용해서 사용이 되어질 건데 라이트 코인이 있고 XRP가 있고 트론도 있고 여기 지캐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지캐시,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하고 이오스까지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질 거다. 이걸 먼저 리스트업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이제 지금 뭐 현재 장세가 안 좋지만 이런 거를 거기다 리스트업 시킬 때는 진짜 바보라서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리스트업을 시킬까요?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이 업계, 이 바닥의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코인들을 지금 리스트업 시킬 거를 준비하고 있고, 자, 이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사실 악재 뉴스일 수도 있는데 악재가 악재로 안 보여지는 게 사실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4일하고 5일 날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부터 아마 시작될 텐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최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어떤 방향성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는 비트코인 캐시가 보면은 블록에 관해서 2메가바이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거에 관한 채굴량이 2메가바이트를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자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거에 관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거에 관한 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확장성의 어떤 그 제한에 그러니까 직면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차후에 이제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 4일하고 5일 날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되니까 주목해서 눈여겨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자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이제 다국적 체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코인을 이제 페이하는 어떤 그 시스템에 적용해서 비트코인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유럽에서 어떤 뭐 경제의 중심, 뭐 금융의 중심은 이제 룩셈부르크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5년 전부터인가? 그때 전부터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탄생에서 초창기부터 사실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나라들보다 많았어. 근데 좀 약간 이거 같은 경우도 버거킹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에서 장사하는 어떤 그런 소매 업체 중에는 좀 그래도 체인도 있고 다국적 어떤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독일에 국한되게 일단은 움직이지만 비트코인을 뭐 받는다 이런 얘기 일단은 여기 독일 내에서만 일단 움직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거기 또 중요한 게 유럽의 브렉시트, 노딜 블랙시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암호화폐의 사용을 범상용하기 위한 폭발 단계, 어떤 뭐 스텝 바이 스텝을 나아가는 프로세싱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 좀 빈번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현금 사용을 거기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달부터 현금 사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드나 스타벅스 충전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지금 현금 없는 사회, 암호화폐 장세가 호전적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사용,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용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왜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하루 만에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이 기술을 사용할 거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될 거냐.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월마트가 식료품, 공산품 이제 판매 그런 플랫폼을 가진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식품에 관해서 그게 추적이나 이력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뭐 거짓 정보를 날조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이상한 음식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가짜 달걀이라든가 뭐 가짜 뭐
고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속이는데, 월마트가 중국에다가 6개월 이내에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동 경로나 아니면 뭐 이 생산자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개입돼 있는 게 IBM의 블록체인 특허가 2가지가 또 거기 개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고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선에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은 PWC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약자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계 법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PWC예요. 근데 이게 룩셈부르크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거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거를 받아들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의 어떤 그 법인에서 비트코인 사용에 관해서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소매점이나 도매점에서 사용하는 거 온라인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거를 PWC에서 관리하겠다. 본인들도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에 있는 3대 회계법인이라는 그 회사 중에 중심은 아니지만 어쨌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회사가 그냥 현물경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현물경제 시스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암호자산의 사용에 관해서도 자기네가 회계 감리를 하겠다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적극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뭐 다음 달이 됐든 이번 연도 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됐든 저는 지금보다는 장세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영국이란 나라가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유럽권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로 작은아마마 지금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아셔야 될 것 같고, 후오비가 지금 보면 블록체인 폰을 이제 다음 주에 런칭을 할 거다. 동남아시아에 런칭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HT 토큰이라고 있어요. 거래소 코인.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BNB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근데 HT 토큰으로 이걸 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얼만큼 크게 파장을 여파를 미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지갑을 이제 사용을 할 거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클레이튼 클립인가? 그 지갑도 수용을 할 거다. 그리고 펀디엑스의 그 지갑도 수용을 해서 암호자산의 사용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 할 거다.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후오비 같은 것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많이 지명도가 떨어졌는데 HTC라는 폰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원래 초반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용에 관해서 지갑을 장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저는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장세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어떤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딴 사람들보다 미래에 먼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남고 분명히, 그래서 끝까지 가면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스텔라 루멘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뉴스일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관해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어떤 투자 운용회사, 정부 펀드에 관해서 지금 이거에 관해서 본인들이 추가 상정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그거를 미국 섹에다가 허가받기 위해서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근데 거기에 체인에 사용되어지는 게 지금 보면 스텔라 루멘이 사용되어질 거다. 어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9월 3일날 섹의 제출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펀드는 미국 정부 유가증권 환매 계약 및 블록체인 기반 주식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금이 크립토 커런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코인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빗썸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듯이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식으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업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 국부펀드가 만약에 여기 작용을 한다면
그 여파도 하반기 가서는 되게 극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 자체.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스텔라 네트워크 기록 공유 여기 나와 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은 펀드 주식의 소유권을 기록하기 위해 스텔라 네트워크를 선택했습니다. 펀드의 투자 관리자는 블록체인 기반 주식이 주주에게 다른 혜택 중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표면적으로 믿습니다. 스텔라는 또한 실시간으로 통제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IBM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스텔라 프로토콜을 배포하면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제공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긴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리플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도 마찬가지, 스텔라, 루멘도 분명히 지금 시세가 안 좋긴 하지만 투자할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지금도 아마 그러실 분들이 많겠지만 알트코인만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오른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한 가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색깔을 저는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약간 은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장세가 나쁘지 않게 풀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뉴욕 증시, 무역전쟁,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중 갈등도 다시 불거졌어. 우리가 미중 갈등에 관해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회담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에 관해서 또 다시 이게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좀 하락을 좀 했어요. 1% 정도 내외로 하락을 했고, 이따가 경제 뉴스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찾아서 이제 퍼즐 한번 맞춰보긴 할 건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보리스 존슨인가? 이번에 영국 총리가 된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딜 블랙시트에 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노딜 블랙시트 쪽으로 기울어진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10월 31일날 이제 예정돼 있죠. 그것까지 시장에 뭐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의 현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초, 그리고 2020년 가서는 전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오면서 암호 자산에 관해서 좀 약간 자산 시장의 메인이 되는, 극도로 메인이 되는 어떤 그런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 뭐 희망적인 뉴스, 아니면 뭐 부정적인 뉴스,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마음을 졸이신 분들이 많고, 그러신 분들, 손실 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분명히 다 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